네, 종목 집중 분석. 오늘은 포스코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누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야 되죠. 그래야 제가 종목 분석을 여러분들께 많이 해드리니까.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포스코는 뭐 하는 기업인지 보겠습니다. 열연과 냉연, 스테인레스 이런 철강제를 단일 사업장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차회사로는 포스코 강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캠텍과 포스코 엠텍 등 39개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열연이 뭔지 보겠습니다. 열연은 그 기계와 건축 구조용 제품에 많이 쓰이는 그런 철판을 말합니다. 자, 후판, 주선용 후판을 말하죠. 주선용 배를 만드는데 건조하는데 많이 쓰이는 판이 후판이라고 하고요. 네, 선재입니다. 선재는 자동차 핵심 부품, 건설과 교량 이런 산업 전반의 가장 기초적인 소재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게 선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냉연입니다. 이 보면 자동차 겉에 프레임 같죠? 네, 자동차용 차체를 만드는, 쉽게 얘기해서 좀 얇은 판인데 비교적 얇게 열연해서 만드는 판이 냉연인데 배터리 팩용과 자동차용 차체로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을 하는데 투자 포인트를 알아야 되겠죠. 종목 분석. 네. 네, 2분기에 첫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968년도에 창립 이후에 분기 실적은 2020년 2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공시 기준으로 2000년도 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도 약 20년 만에 처음인데, 네, 1085억의 별도 기준입니다. 별도 회사 기준 1085억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8만원대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발표한 시점이 7월 20일, 7월 말인데 왜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나중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8만원에서 19만원대 저점을 계속 찍고 있다는 주가는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악화될 게 없다는 얘기죠. 네, 코로나 이후에 뭐 14만원까지 빠졌습니다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전방산업의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철강 가격이 최근에 인상 요인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가장 큰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을 실시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수요가 급증되면서 뭐 세계적인 시장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철강 가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연연 가격이 4월 초에 저점 대비해서 약 23% 증가하면서 통당 100달러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주요 산지인 브라질에서도 생산 차질이 발생되면서 가격이 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3분기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국내 철강사들이 강제 가격 인상을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2분기 적자를 본 포스코와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이 판재료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뭐 2분기 적자는 뭐 차치하더라도 자회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빼놓을 수 없죠. 포스코 케미칼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134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지난 2월에 LNG 발견에서 성공하면서 주가가 좀 좋은 실적을 거뒀고, 또한 포스코 케미칼도 이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죠. 뭐 전기차 배터리 양대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생산하는 이 회사가 최근에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OCY와 이 제철 공장 부산물을 활용한 이 과산화수소 합작 사업도 실익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이 실익이 포스코로 실적으로 연결되니까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포스코의 주가는 바닥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이 7월 1일부터 누적 순매수를 지속한다는 겁니다. 찾아볼까요? 6월 말부터죠.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7월 말에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종목에 집중해라 라고 하면서 이 포스코도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 주가는 뭐 18만원, 19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지금 8월 11일 현재 20만 원을 돌파하면서 20만 7천 원까지 올라서면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차강 환매가 당초보다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에 회복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는 영업이익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100억. 2019년 대비해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하지만 2021년과 2022년도에 40%와 30%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주가 수준은 연결 실적, 특히 이제 이 포스코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 연결 실적 기준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PBR로 산정을 하죠. 자, 2년 평균 PBR 0.46배입니다. 2018년과 2019배, 2019년 기준. 자, 올해 주당 순 자산가치 PBR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릴게요. 주당 순 자산가치입니다. 주당 순 자산가치.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주당 이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어라는 게 BPS입니다. 올해 BPS가 54만 원이죠. 현 주가가 20만 7천 원, 0.4배가 안 됩니다. 자, 2년 평균 PBR 0.46배죠. 그러면 적용을 해보면 2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도가 아니라 그때 그런 밸류에이션은 24만 원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를 투자하시는 분들, 이 회사가 어떤 밸류에이션을 갖고 움직이고 어떻게 저점가를 산정해야 돼, 어떻게 목표가를 설정해야 돼라고 강정원의 종목 분석 시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늘 포스코 종목 집중 분석을 해봤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제가 무료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인데 여기 주소가 나가죠. 여러분들께 공략주, 제가 직접 제시하는 공략주도 늘 나오고 있으니까 주식에 대한 투자에 갈증이 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시그널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